어서 오세요. 이제부터는 전개가 빠르니 끝까지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17번째 글 시작합니다. 그럼 이곳 독신마을에 오는 사람은 거의 직장이 없다고 보아야겠네요. 아니죠. 우리는 일하는 사람을 생산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전체 인구의 20%예요. 생산자 1명이 소비자 4명을 먹여 살리는 거죠. 생산자라고 해도 하루에 서너 시간만 일하죠. 길어도 6시간을 넘지 않아요. 그래서 생산자들도 주말이나 연휴 등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을 찾아와요. 휴가철 같은 경우 인기 있는 장소엔 생산자가 50% 이상 차지하기도 해요. 저기요, 이모님, 난 마음이 무척 초조합니다. 누군가가 애타게 날 부르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상하게 나는 신 박사를 급히 만나야 한다는 강박감이 솟았다. 알겠어요. 단순한 강박관념이 아니길 바랄게요. 굳이 지금 가야 한다니. 말릴 수도 없군요. 어두워지면 위험해요. 내가 로봇을 안내용으로 빌려드릴게요. 정부에서 제공된 순찰용 안드폴 있죠. 이름은 에토스. 에토스를 그대의 도우미로 세팅했어요.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설마 에토스가 나를 체포하지는 않겠지요? 설사 세구 씨가 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당분간은 오직 세구 씨의 도우미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당분간입니까? 에토스를 돌려받았을 때는 그간의 행적을 조회할 수는 있습니다. 괜찮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나는 사무실을 나와 로비를 가로질러 갔다. 그곳에 많은 출입구가 있었다. 첫 번째 출입구 앞에 섰다. 그곳의 명칭은 아카데미. 모니터에는 많은 룸이 설명되고 있다. 새로운 가치를 찾고 싶은가요? 네오스페어로 오세요. 역사를 새롭게 만들고 싶은가요? 미네모스입니다. 마음속 울림을 표현하고 싶은가요? 에코노스로 오세요. 이곳은 지적 분야를 탐구하거나 연마하는 곳입니다. 에토스가 모니터 앞에 바짝 다가서며 설명했다. 이런 곳은 저 같은 로봇이나 변형된 인간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안내할 수 없는 곳입니다. 다른 곳을 고르시죠. 두 번째 출입구 명칭은 올림피아. 여기는 각종 스포츠 세계로 이곳 역시 개조된 인간은 출입이 금지됩니다. 왜 그런가요? 순수 인간과 개조된 인간은 서로 경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들어갈 수는 없나요? 로봇 또는 사이버 도구 등은 센서에서 자동 감지되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간혹 센서가 감지를 못하는 일도 있지 않나요? 일전에 레즈비언 언니도 이식인이었지만 아이세에 들어와 취업까지 했었다. 그건 인간을 사사로이 개조하여 등록이 안 된 경우입니다. 그건 범죄입니다. 발각되면 강제로 해체되거나 거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 그래서 그녀는 미련 없이 자신을 스스로 삭제해버렸구나. 난 사라진 그녀를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했던가. 그럼 규제가 없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어디죠? 아, 그곳은 유니코스라는 곳입니다. 저쪽입니다. 여기서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싸움터입니다. 에토스는 손가락으로 두 곳을 가리켰다. 프레이버. 누구든 만나서 싸우고 싶나요? 수르나. 고대 왕국을 건설하고 싶나요? 처음엔 프레이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들었어요. 왜 하필 싸움터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 사람들은 현실에서 억눌린 분노와 불만 등을 싸움으로 풀고 싶었나 봐요. 그런다고 불만이 해소될까요? 때로는 죽이고 싶거나 죽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지 않나요?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생애 단 한 번 그런 감정을 갖는다 해도 인구가 70억이면 70억 명이 되는 거지요. 그러다가 세계의 살인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살인귀라 했나요? 중국의 협객, 일본의 사무라이, 러시아의 암살자 등등. 진짜 살인을 즐기는 자들이 점차 몰려들었다고 해요. 무섭네. 하지만 이제 그곳의 인기도 많이 줄었어요. 왜죠? 살인귀에게 쫓겨다니는 공포야말로 극심한 고통이었겠죠. 그런 거 어차피 시뮬레이션이 아닌가요? 이것은 매트릭스처럼 허상이 아닌 실존하는 현실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실제 사람들의 몸이 접촉하고 부딪히고 심하면 죽는 거죠. 요사이는 수루나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싸움터이지만 어느 정도는 안전합니다. 저는 수루나를 권하고 싶습니다. 나는 오직 신 박사님을 찾으려 하는데 그런 곳에 박사님이 계실까? 아무래도 사람이 많은 곳에 계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박사님의 코드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조회해 보겠습니다. 나는 캐시폰을 열어 미래의 양해를 얻은 후 신 박사님의 코드를 보여주었다. 레토스는 눈을 감고 잠깐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있어요. 오래전에 아카데미에서도 머무르셨고 얼마 전에 수루나에서도 아주 잠깐 비친 적이 있어요. 위치 추적이 안 된다던데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나요? 저는 중앙 AGI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어요. AGI 시스템은 언제 어디서나 상황을 점검하고 기록하지요. 아마 박사님이 이동하실 때 잠깐 노출된 것 같아요. 지금 박사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는 없나요? 저는 중앙 시스템에 가까이 접근할 수는 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곳의 통제를 받을 뿐이죠. 그럼 그 중앙 AGI 시스템은 누가 관리하나요? 그것도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고위층의 운영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운영진에게 건의하거나 요청할 방법은 없나요? 그쪽은 외부 접근이 금지되고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신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나의 능력이요? 무슨 말씀인지. 당신은 상대가 순수 인간인지 개조된 인간인지 구분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상대가 무엇을 개조한 인간인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럼 보이지 않는 곳에 몰래 숨겨진 로봇도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에 관한 입체도면 같은 것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아주 또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레토스의 능력은 나의 목걸이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전투 능력은 나보다 훨씬 나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내가 너 죽어가고 명령하면 죽을 수 있나요? 죽은 척할 수는 있습니다. 미안해요. 농담이었습니다. 농담이라도 기분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기분을 느끼나요? 감정도 있나요? 실제로 느끼는 게 아니라 학습된 것입니다. 나는 그 대답이 의심스러웠다. 기분이나 감정이 학습될까? 아무튼 내가 한 말을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과를 접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이 수르나에 체크되었던 때는 정확히 언제인가요? 일주일 전입니다. 그럼 곧바로 수르나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스크린에서 수르나를 선택하자 지하철에서처럼 벽체의 그림과 스크린이 아래로 서서히 내려간다. 그 안에 엘리베이터 같은 넉넉한 객실이 있다. 우리가 오르자 객실이 어디론가 움직이고 있다. 다시 문이 열렸을 때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수많은 휴머노이드였다. 사람과 구분할 수 없는 각양각색의 로봇들. 괴물 같은 파이터가 있고 글래머이거나 청순한 가이노이드 등. 그곳은 수많은 로봇의 전시장이요. 또한 장터였다. 안내문도 있다. 방문자는 반드시 휴머노이드를 동반하십시오. 이건 무슨 소리야? 수르나는 위험 지역입니다.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고 미개지를 개척할 조력자로 2명 이상의 로봇을 동반할 것을 권고합니다. 강제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로봇들은 구매할 수도 있고 잠깐 빌릴 수도 있었다. 렌트의 기간은 하루, 일주일, 한 달 등 다양했다. 그러나 렌트 비용은 주당 10,000원 이상으로 매우 부담스러웠다. 미래의 생활비를 축내야 한다. 전시장을 둘러보니 중앙에 기획 코너도 있었다. 그곳은 새로 출시된 로봇을 1일 무료 체험으로 제공하는 코너였다. 그들은 모두 가이노이드로 깜찍한 것, 우아한 것, 육감적인 것 등 다양했다. 나는 24시간 무료 체험 조건으로 근육질인 그래머를 골랐다. 프런트에서 안내하는 대로 수르나 입구에 들어섰다. 무기 소지는 금지합니다. 나는 그 안내문을 미처 읽지도 못했다. 두꺼운 벽에 작은 점 하나가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이다. 점이 급회전하더니 벽에 구멍이 생겨났다. 그 구멍이 점점 부풀며
거칠게 회오리쳤다. 이어서 구멍은 온갖 물질이 소용돌이치는 거대한 원통이 되어 항로가 열렸다. 원통의 중앙으로 구름다리가 길게 늘어져 있다. 회오리 구멍 속으로 늘어진 다리. 그건 매우 위험해 보였다. 다리에 올라서니 구름다리는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댄다. 만약 떨어지면 쓰레기에 뒤섞여 소용돌이칠 것이다. 뒤따르던 가이노이드가 비명을 지르며 엄살을 부린다. 그녀의 출렁이는 가슴과 커다라, 엉덩이는 볼수록 불안하다. 나는 그녀의 팔을 목에 둘러 부축하며 걸었다. 그녀를 걱정하는 사이에 우리는 모두 무사히 다리를 건넜다. 마지막으로 거대한 비누 거품 같은 막을 걷어내며 우리는 드디어 수로나에 입성했다. 우리를 처음 맞이한 것은 험준한 산맥이었다. 날은 이미 저물고 있는데 사방으로 첩첩 쌓인 능선이 아득하다. 우리는 저 모든 능선을 넘어가야 한다는 것에 절망했다. 이곳은 몇천 년 전일지도 모른다. 인류 역사에도 없는 세계. 머뭇거리다 어둠이 닥치면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날카로운 더위와 암석, 바람에 휘날리는 흙모래, 죽어 비틀어진 나무들. 이런 곳에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장소는 어디에도 없다. 그냥 되돌아갔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오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에토스가 근심 어린 얼굴로 말한다. 되돌아가다니요. 나에겐 그럴 여유가 없어요. 어찌된 일인지 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더 조급해졌다. 우리는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능선에 올랐다. 그것만으로 다리가 후들거리고 얼굴에서 땀방울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래도 글래머 가이노이드는 뒤뚱대면서도 잘 따라오고 있다. 당신의 이름은 뭐요? 난 아직 이름이 없어요. 주인님이 저에게 이름을 주셔요. 당신은 보름달 같아. 보름달, 그게 제 이름인가요? 그냥 보름이라고 부를까? 보름이, 좋아요. 그 이름 마음에 들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앞으로 저에게 말을 높이지 마세요. 제가 거북해요. 저에게도 말을 낮추세요. 그게 편합니다. 에토스도 그녀의 뜻에 동의했다. 좋다. 에토스, 우리는 저 능선 아래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야 한다. 골짜기는 평지로 이어질 터이니 좀 위험하긴 해도 그게 빠를 것 같구나. 좋은 생각입니다. 골짜기엔 물도 있고 바람을 피할 곳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곧바로 골짜기를 질러 내려갔다. 큰 바위 틈새로 자갈과 모래가 덮여 있어 숲길을 걷는 것보다 훨씬 편했다. 한참을 내리 달려왔다. 골짜기는 벌써 어둠에 묻혔다. 우리는 물이 흐르고 바위가 높아 바람도 없는 안온한 곳에서 잠시 쉬었다. 앉아있으니 슬슬 배가 고파왔다. 김하나의 이모께서 고기를 사주신 배려가 새삼 고마웠다. 참, 너희들은 배가 고프지 않으냐? 저희는 밧데리로 48시간을 견딜 수 있습니다. 토스가 대답하자 보름이도 가만히 속삭였다. 저도요. 로봇이란 참으로 편리하구나. 잠깐 조용히. 주위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부산한 움직임도 느껴집니다. 에토스가 속삭였다. 나는 목걸이를 눌러보았다. 바위 뒤편에서 3명의 로봇이 다가오고 있다. 그 뒤로도 많은 무엇인가가 뒤따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희미한 흔적만 보일 뿐 어떤 정보도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멀리 참나무 아래에서 이곳을 지켜보는 사내가 있다. 재생인이다. 저 사내가 이 로봇들의 주인일 것이다. 이들이 몰래 접근하는 것은 우리를 붙잡으려 하는 게 틀림없다. 순간 으스스 공포가 밀려왔다. 나는 즉시 보름이에게 명했다. 골짜기 위로 저들을 유인한 후 참나무 아래로 돌아오라. 보름이가 떠나자 2명의 로봇과 알 수 없는 다수의 존재가 그 뒤를 쫓아간다. 로봇 한 명과 몇몇 미지의 존재들은 아직 남아서 우리를 살피고 있다. 나는 바위 뒤에 바짝 붙어 몸을 숨기고 에토스에게 명했다. 저들을 골짜기 아래로 유인하고 참나무 아래로 돌아오라. 에토스가 유유자적하게 그들을 유인하여 골짜기를 내려갔다. 그들은 숨어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모두 에토스를 쫓아간다. 나는 바위 뒤를 돌아 재생인을 향해 곧바로 달려갔다. 재생인 사내는 달려오는 나를 보고 지팡이를 들어 나를 겨냥한다. 나도 재빨리 통나무를 주워들고 그를 향해 달려갔다.
나는 태권도가 2단이며 검도도 초단이다. 재생이는 본시 약하다. 그는 나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나는 통나무로 재생인의 팔을 쳐서 지팡이를 튕겨버리고 그의 오른팔을 뒤로 꺾어버렸다. 왜 나를 공격했느냐? 당장 너의 일행을 모두 불러들이라. 알겠소. 제발 내 팔을 꺾지 마시오. 무엇 때문에 나를 공격하느냐 물었다. 그냥 우리의 문화요. 모르는 사람은 잡아서 아랫사람으로 부리는 것이요. 일행을 모두 불러들이라 했다. 내 팔을 좀 풀어주시오. 휘파람을 불어야 합니다. 반항하면 통나무로 머리통을 부숴놓겠다. 승부는 이미 결정이 났소. 그대는 나의 지도자요. 재생이는 휘파람을 불어 그들의 로봇을 불러들였다. 로봇을 뒤따르는 많은 것들은 무엇이냐? 오래전부터 이곳에 살던 시원인입니다. 어리석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도 힘은 대단할 것 같다. 그들도 너를 따르느냐? 그들은 나의 통치 아래 있고 나를 믿고 따릅니다. 잠시 후 보름이가 온몸이 결박되어 2명의 로봇에 질질 끌려왔다. 그 뒤로 8명의 시원인이 줄지어 따라왔다. 내가 말하기 전에 재생인이 먼저 소리쳤다. 이분들은 나의 지도자이시다. 당장 결박을 풀어드려라. 멀리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뜻밖의 에토스가 로봇을 제압하여 끌고 오고 있었다. 그 뒤로 시원인 5명이 엉거주춤 따라오고 있었다. 재생인이 사정한다. 팔이 너무 아파요. 이제 나 좀 놓아주시오. 나는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나의 추종자들에게 당신을 따르도록 명령하겠습니다. 이분은 나의 상위 지도자다. 앞으로는 이분의 명을 따르라. 나는 이분의 아래에 있으니 이분의 명은 나의 위에 있다. 그러자 갑자기 3명의 로봇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렸다. 또 모든 시원인이 덩달아 내 앞에 같이 엎드렸다. 여기서 다시 쉬어가렵니다. 18번째 글로 다시 오겠습니다. 꼭 기다려 주십시오.